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관광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가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건축과장 황덕찬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각 담당 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차렷 경례. 예, 반갑습니다. 건축가 소관 2022년도 본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건축가의 세입 예산 총액은 전년도에 비해서 23억 9,752만 7천원을 정액한 82억 9,647만 7천원입니다. 인정이용 정지 수입인 건축물 대장 벌금 수수료에 300만원,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 3개 사업에 73억 2,970만원, 도비보조금으로 기초생활 수급자 주거비어 지원 등 9개 사업에 6억 6,377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4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건축가의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34억 7,481만 3천원을 정액한 102억 5,641만 3천원입니다. 사무관리비인 일반 수용비에 400만원, 각종 위원회 운영수당으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인 전산개발비로 구건축물 대장 전산화 추진으로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도심지 빈집정비 및 철거사업에 5천만원,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에 슬레이트 6동 도비 90만원을 포함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43페이지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더불어 나눔주택 사업에 도비 680만원을 포함 1,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 참여형 청년주택 지원 경남개발공사 위탁 사업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시비 5천만원, 도비 5천만원, 민간기부 1억원, 총 2억원의 사업비로 다가구주택인 원룸을 한 동을 선정, 리모델링하고 그다음 집기를 구입해서 학생과 취업준비생 등 청년에게 6년 동안 인건시세의 50% 임대를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의 6개소 국비 8천만원, 도비 4천만원을 포함해서 1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 노후주택의 창호와 단열재 교체 사업인 그린 리모델링 지원사업 5개소에 도비 750만원을 포함 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노후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등 공용부의 창호와 단열재 교체 사업인 그린 리모델링 지원사업에 6개소 도비 1,260만원을 포함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44페이지입니다. 안전건축 운영 사무관리비로 상하반기 민간전문가 합동점검수당으로 964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안전점검 장비 구입비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임차급여에 도비 국비 69억 2,700만원, 도비 5억 3,876만 7천원을 포함 76억 9,666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수선유지급여에 국비 3억 1,320만원, 도비 2,436만원을 포함 3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45페이지입니다. 신혼부부, 미혼모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에 5동 국비 950만원, 도비 285만원을 포함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 주택공급 사무관리비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모집 이용수수료에 30만원, 주택건설 사업장 품질금 수당 참석 수당으로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46페이지 공동주택관리 사무관리비로 거제시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 심의수당으로 56만원, 임차료로 재해방제 긴급복구 장비 임차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공동주택 보완 등 정기보험 지원에 154개 단지 1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의무적 공동주택관리 소방 방범 이탁교육비로 500만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5개 단지에 3천만원,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 사업에 6억 원, 2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에 6억 원, 경상남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에 도비 1,800만 원을 포함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을 하재시 자동으로 열리도록 하는 개폐장치 설치 지원 사업에 도비 1,200만 원을 포함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47페이지 행정운영 경비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48페이지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건축가의 특별회계 세입 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65억 6,067만 8천 원이 감액된 18억 3,944만 1천 원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인 거제시 혜택안의 아파트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수입 17억 4,345만 원, 공공예금 이자 수입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으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 수입으로 4,099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49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건축가의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65억 6,067만 8천 원이 감액된 18억 3,944만 1천 원입니다. 임대아파트 관리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1,968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공운영비인 공가체대 공공요금에 600만 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임대아파트 자간도서관 도서구입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보증금 반환에 국민임대 30세대 6억 4,080만 원, 영구임대 25세대 5,765만 원, 임대보증금 월세 전환으로 30세대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50페이지입니다. 일반 예비비로 1,754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탁금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7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가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가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현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예. 우리 업무보고 책자 299페이지 보면요. 신혼부부, 미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7년 이내인 이제 신혼부부나 또는 이렇게 13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이제 미혼모부 이렇게 이제 중위소득 180% 이하인 무주택 가구들에게 이렇게 주는 건데 이제 이 지원 인원 한 100명 정도 이렇게 할 것인데 예산은 어디에 지금 예산서에 편성이 되어 있는 겁니까? 예산 페이지를 제가 찾아보려니까 잘 안 보이더라고요. 예산 945페이지에 예. 있습니다. 예. 아 여기에 1억. 예. 그럼 1억 한도 내에서 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인원은 한 100명 정도고 한 예. 1억 정도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1200% 되어 있는데 이제 제가 이렇게 보는 것은 자녀 한 명당 50만 원 이렇게 이제 더 줘가지고 150만 원까지 주겠다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 한 명만 하면은 저는 2명까지도 해야 되지 않나. 뭐 물론 예산 범위 내에서 이렇게 가능하다면 그래서 이제 지금 이렇게 아이 많이 이렇게 낳는 걸로 지금 여러 가지 정책을 장려를 하는데 자녀 한 명만 이게 인센티브를 주면 2명까지는 낳지 말은 건가? 또 2명까지 인센티브를 주면 한 명 더 낳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 2명도 해당이 됩니다. 예? 2명도 해당이 됩니다. 2명도 해당이 됩니까? 예. 그런데 최대 이제 150만 원까지. 그러니까요. 2명도 해당이 되는데 한 명당 50만 원 주니까 이제 2명까지 하면은 200만 원까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이런 분들이 좀 더 혜택을 받으니까 예. 이 자녀 이렇게出산에도 조금 영향도 미치지 않을까 해서 예. 전 예산이 이제 되는 범위 안에서는 이 한도액을 조금 늘렸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예. 150만 원은 조금 그렇다. 그래서 예, 이런 부분 한번 챙겨가지고 예산은 어차피 1억 잡혀 있으니까 예산이 가능하면은 좀 더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41페이지 보니까 더불어 나눔 주택 사업에서 1,360만 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도에서
680만 원 지원해주고 이제 12 보태가지고 이 하는 이런 사업이지요. 예, 이것은- 간단하게 이렇게 좀 사업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어떤 건지. 이건 세입이고 세출은 뒤에 있습니다. 이 943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업은 예. 농어촌 빈집을 좀 리모델링 해가지고 예. 임대 의무 기간이 있습니다. 이 5년 동안인데 그 시세의 반값에 예, 지원하는 사업이고 입주 대상은 신혼부부라든지 뭐 청년이라든지 예, 저소득층, 기촌, 기농인 이에 해당이 됩니다. 아, 예. 그러면 이게 몇 년간 더불어 난 주택 사업을 합니까? 입주를 하면은 이분이 몇 입주를 년을 하면 5년 동안을 갖다가 2년, 예. 2년 살 수 있다. 예, 5년 동안을 아, 5년? 예, 5년 동안을 임대를 해야 되고 예, 계약 기간은 이제 뭐 예, 입주자가 이제 선택을 하는 상황이고 그럼 몇 가구 정도 가능하겠습니까? 이건 한 가구입니다. 아, 한 가구만. 예. 아, 그럼 거제시에 있는 한 가구만 이렇게 선택을 해서 예. 1,360만 원을 해마다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지금 3년 약 한 3년 됐습니다. 아, 3년 됐습니까? 예, 3년 됐는데 매년 예, 한 가구당 해가지고 예, 지원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한 가구면 지금 누가 살고 계시죠? 예? 거기에 누가 살고 계십니까? 지금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입주 대상에 신혼부부라든지 청년이라든지 보통 보면 저소득층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 그렇죠. 예, 그 예. 지금 이제 누군가가 3년째니까 누군가 그 주택에 살고 계시다고 이렇게 지금 하면 안 예. 그렇죠. 예. 누군가 살고 있다. 예. 나중에 그러면은 뭐 말씀하기 곤란하시면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리고 그 아래에 보니까 민간 참여형 청년 주택 지원 이렇게 해서 원룸을 이제 매입해서 리모델링 해가지고 청년들에게 주변 시세에 이제 반값으로 예. 이렇게 주겠다. 저는 참 좋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기간은 그 청년이 들어가면 6년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6년 동안에 인근 시세 저것도 말씀드린 대로 50%로 그렇죠. 예, 근데 예. 만약에 이제 들어갈 때는 청년이었는데 사는 동안에 청년 나이를 넘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쫓겨나야 됩니까? 예, 그분은 아무래도 입주 대상이 청년이기 때문에 청년 기준을 초과한다고 하면은 뭐 예, 그거는 이제 계약 부분은 이제 다시 이제 선정할 수밖에 없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럼 들어갈 때는 청년이었는데 살다 보니까 청년 나이를 지나버렸다. 그러면은 나와야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근데 위치는 그럼 어느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거는 이제 위치는 이제 뭐 도심지 보통 보면은 입지가 좀 청년이 좀 주거할 수 있는 좀 입지가 좀 양호한 곳 이런 곳을 지금 선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게 원룸을 사서 한다 이 말이죠. 이거는 사서 하는 게 아니고 임대를 해가지고 임대를 해서 임대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12 5천만 원, 도비 5천만 원, 그렇죠. 민간 기구를 1억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이제 도에서 주관한 사업인데 이 총 2억 원을 가지고 예. 내부에 있는 리모델링하고 그다음에 짓기하고 같이 다 구입을 해드립니다. 그렇죠. 예. 그럼 몇 동 정도 이렇게 나올까요? 2억 같으면 딱히 많이 나오지도 않겠습니다. 2억 정도 같으면은 리모델링 보통 원룸 같으면 보통 10호 가구에 예, 거의 뭐 다 뭐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가구는 한 10동 정도. 그럼 원룸 한 동에 그러니까요. 10가구 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청년들이 10명 정도 입주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입주 대상은 그러면은 뭐 어떻게 뭐 아까 소득 이하 이런 게 또 있겠지요? 입주 대상은 학생이라든지 예. 취업 준비생이라든지 그다음에 사회초년생 이런 분들에게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사회초년생 뭐 이 소득 이런 거는 없고요. 소득은 여기에 도에서 지금 이걸 사업을 주관해서 사업하는 사업인데 그렇죠. 사실상 뭐 소득이 없어야 안 되겠습니까? 소득이 없어야 된다. 예. 어쨌든 10동은 이제 해가지고 우리 청년들의 10명 정도는 예. 청년 주택에 들어가서 살 수 있다. 참 좋네요. 예.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49페이지에 작은 도서관에서 우리 그 임대 아파트에 예. 그 도서 매입비를 1,500만 원 이렇게 이제 하시겠다고 잡혀 있는데요. 저는 이제 사실은 거제에 모두 다 자영업자들이 어렵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가능하면 인터넷 구입보다는 거제 시내에 있는 서점을 이용을 해서 작은 도서관에 도서를 채우면 어떨까라고 제가 이렇게 작년에도 건의를 우리가 1,500만 원 정도로 해서 약 한 1,000권을
예, 넣어드리고 좀 부족한 예. 부분이 있어가지고 예, 증거를 이번 올해 또 내년에 더 넣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렇죠. 당연히 그거 의원님 하는데 말씀대로 이제 인터넷 지역에 하는 있는 거보다 그 도서관. 서점에 한해서 예, 넣어드릴 예. 거예요. 예. 아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예. 반갑습니다. 일단 그 945페이지에 그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 예, 5동 이게 이제 매년 하고 있죠.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 어쨌든 농어촌 지역 면지역에만 해당이 되는 그렇습니다. 겁니까? 예, 예. 우리 동지역에 해당이 뭔가 이렇게 이런 사업은 없습니까? 예, 동지역은 동지역도 사실 좀 노화된 주택들이 많은데 예, 이게 이제 국도비가 매칭된 사업이고 사업이 내려올 때 딱 이렇게 딱 세팅이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 여기 이제 우리 시가 이제 그 매칭해서 이제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예, 저는 이제 소규모 공동주택은 예. 정말 우리 시가 예산도 이번에 보니까 6억으로 정액을 해서 참 주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에 참 애를 많이 쓴다 생각하는데 그 외에 자연 마을이나 그러니까 이렇게 동해도 있습니다. 동해도 그런 이제 오래된 주택에 대개는 조금 어찌 보면 어르신들 위주로 좀 거주하고 계시는 곳이 많고 예, 그래서 이제 소규모 공동주택까지는 우리가 얼추 이미 이제 안정망을 만들었다면 예. 이제는 공동주택까지 좀 물론 이제 농어촌도 이렇게 하는 건 중요하고요. 예, 우리 뭐 국도비가 있으면 뭐 이렇게 적극 뭐 공모를 해서 받으면 좋겠고 예, 없다면 우리 11호라도 뭐 큰 예산이 아니더라도 한꺼번에 예, 예. 조금 예산을 좀 편성해서 주거 실태 조사도 한 번씩 하고 해서 좀 그런 분들을 좀 구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우리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는 이렇게 임대료를 우리가 이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예. 그 외에 그런 이제 수혜 대상자 외에 좀 사각지대 노인분들 또 우리가 좀 발굴했으면 좋겠다 이런 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드린 대로 그 수선 유지 급여 사업에 보면은 약 1년에 한 60가구 정도 돼가지고 기초생활 수급자라든지 저소득층 가구에게 네네네네. 수선을 해드립니다. 최대 네. 한 1,200만까지 지원을 해드리거든요. 그런데 그 외에 좀 차상위 계층까지 이 부분을 말씀하신다면은 그 부분은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좀 하여튼 주거 실태 조사를 한번 면동별로 해서 예, 면동의 사회보장협의체가 면동에 다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안전망이 들어와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혹 주변에 거기에 들어오지 못한 좀 뭐랄까 애매한 환경에 계신 분들 예, 예. 좀 적극 발굴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저기 이게 뭡니까? 국민주택 특별회계 예, 여기 보니까 948페이지 하고 뭐 이어서 950페이지 보시면 948페이지 우리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예, 예탁금 이자 수입이 한 4천만 원 됩니다. 예, 예. 그럼 우리가 예탁금이 얼마라는 건가요? 지금 우리가 올해 상반기에 66억을 혜택했고 예. 아니 그러니까 우리 저기 뭡니까? 우리 건축가에서 예탁한 게 예, 예탁한 게 총 66억을 예탁했고 네네 지금 올해 마지막에 한 7억 정도 돼가지고 올해는 7억 약 예, 8천인가요? 73억 정도를 73억. 예, 정도로 예탁을 할 겁니다. 예. 아니 73억이 아니라 7억 3천인데. 어떤 부분 맞습니다. 아, 그거는 세출해서 올해 예탁을 할 금액이고 그러니까 올해 2022년도에 이는 예탁할 게 7억 3억이고 아닙니다. 내년도에 예탁할 게 7억 3억이고 7억 3천이고 그러니까 내년 2022년. 올해 예탁한 게 7억 73억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기존에 이 예탁 이자 수자는 그러니까 예탁 기존에. 이자 수입은 예. 66억에 대한 이자 수입이고 그거하고 내년에 예탁할 금액하고 플러스 해가지고 해서? 예탁 수입이지. 아 예탁 예. 수입으로 잡으신 거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이 수익금은 햇뜰 아파트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임대료는 이제 매월 매월 받는 예, 예, 예. 그걸 우리 세입으로 잡고 예, 예.
잡아서 그만큼 이제 비용 지출하고 예. 남는 거는 전부 다 기금을 예탁을 합니다. 그 통합재정안전기금에 예탁을 한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예. 어쨌든 2022년에는 한 7억 3천 예. 정도 예탁할 예정이다 이 말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정기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햇들 안에 이게 입주가 다 됐죠. 그렇습니다. 575세대. 이제 지금은 이제 대기자를 모집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수고했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직영체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 이걸 공동주택 전문 업체에 위탁 운영하는 게 맞지 않나요? 이게 우리가 임대료 수입이라든지 보증금 수입은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고, 예. 그 경비라든지 청소라든지 그 임대료 관리비 수입이라는 이런 부분은 다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당연하죠. 예, 예.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 시가 이런 부담을 갖지 말고 지금 어려운 사람들이 여기 입주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임대고 그러면은 평균 관리비가 얼마 정도 나옵니까? 평균 관리비가 약 한 10만 원 이내 쪽으로. 저는 여기서 나오는 이제 이자 수입이나 이런 것들을 예. 가지고 예. 그 전문 업체에 위탁을 주면 관리비를 대폭 낮출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이쪽에 넣을 필요도 없고 이자 수입을 뭐 아파트의 가장 큰 게 이제 난방비와 이제 그 인건비 이런 것들인데 관리비 항목 중에 예. 예,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을 잘 운용하면 거제시가 그동안 내세웠던 여러 가지 뭐 서민들의 주거 안정 정책이라든지 거기에 부합할 수도 있고 또 특히 대내외적으로 이 300만 원대 아파트 이래 가지고 저희가 어마어마하게 홍보했다 아닙니까? 운영하는 측면도 한번 새롭게 바꿔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입주하는데 적게 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살면서 그 관리비를 굉장히 좀 저렴하게 살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세출해 보면 일반 뭐 수용비, 뭐 인건비 뭐 이런 해가지고 쭉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관리비 아니겠습니까? 949페이지. 예, 이거는 관리비보다는 예, 시에서 직접 이거는 예, 팜플렛 제작이라든지 임대 계약서 작성이라든지 뭐 소방증밀적 용역이라든지 이런 법정 교육이기 때문에 용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시에서 할 일이고 예. 이 부분을 일반 수용비를 가지고 이제 임대분들한테 예, 전가하는 것은 예, 아닙니다. 거제시 입장에서는 다 관리에 포함되는 비용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동주택 전문 업체에다가 이렇게 그 위탁을 줘버리면 사실 우리 그 건축과 업무가 상당히 심플해지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이걸 저 일반 수용비를 가지고 저 임대하시는 분들한테 전가를 시키면 임대료가 더 상승하는 그런 요인이 있겠죠. 왜냐하면은 일반 수용비는 시에서 직접 이거를 예,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임대에다가 예, 관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그에 들어가는 이자 수입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 가지고 얼마든지 가능하다.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소규모 공동주택 관련해 가지고 정말 많은 애를 쓰시고 특히 이제 안전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강화해 나가니까 건축가가 상당히 이런 부분은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임차 하는 거 있죠. 주거급여 주는 거. 예, 그렇습니다. 예, 이걸 건축가가 꼭 해야 됩니까? 이 복지 기능인데. 이게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업무를 주관하다가 몇 년 전부터 이게 국토부로 주거급여에 대해 가지고 생계급여는 이제 그 복지부에서 하는데 주거급여는 이제 국토부에서 합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 그렇다 하더라도 기초수급자에 해당하는 기초생활보장 중에 하나가 주거급여입니다. 예. 그러면 그걸 통합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하다가 국토부로 옮겼다 하더라도 예. 우리 시에서는 예. 생활지원과가 맡아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걸 좀 잘 검토하셔가지고 국장님, 예, 이런 업무들은 제가 볼 때는
한 곳에서 통합적으로 맡아서 하는 것이 맞지 부서를 따로 해서 하는 건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중앙부처는 바뀐다 하더라도 예. 보건복지부와 국토부로 바뀐다 하더라도 실제 이런 통합적인 어떤 복지 기능에 관련된 것들은 한 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들하고 의논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동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업무 보고서 298페이지예요. 네,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 우리 거제시에 등록 장애인이라고 돼 있는데 이 등록 장애인이라면 그 기준이 있습니까? 이거 등록 장애인 뭐 기준까지는 제가 파악 못했고 예. 네. 우리 시에 아마 11,000명 정도는 예, 등록 장애인으로 등록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그 뭐 등급이라 이런 걸 그 가지고 노랬지 않습니까? 예, 예. 지금 뭐 이제 심한 편, 뭐 심하지 않은 편 이런 걸로 나누는데 그거 상관없이 뭐 등록만 되면 다 가능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확실합니까? 예, 예. 우리는 등록만 돼 있으면 예. 예, 장애인으로 등록만 되어 예, 있으면 등록만 되면 가능합니다. 장애가 심하지 않건 심하건 심하지 않건 간에 중증이 아니든 간에 예. 네, 알겠습니다. 바로 그 옆에 신혼부부, 미혼부부, 미혼모, 예. 이걸 몇 년간 지원을 해준다는 거죠? 이거는 몇 년간보다는 예. 기간이 안 정해져 요 있습니까? 기간이 없습니다. 기간이 없는데 이거는 이게 기간이 해당이 되면 있습니까? 예. 기간이 있습니까? 정해져 있습니까? 이거 해당이 되면은 네. 지원을 하고 네. 한 번 받은 분은 3년 이상은 이제 제한합니다. 3년까지만 이래에 한해서 그렇게 하는데 최초 아닌데 지금 우리 팀장님이 할 말 있는 모양인데 예, 위원장님 예. 팀장님 답변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올해 받았다고 내년에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3년까지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간 네. 근데 그러니까 이제 한번 이제 저희가 대출을 받으면 신청 인원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산을 벗어날 때는 네. 선정 순위에서 밀릴 수는 있습니다. 아니요 제 말이 대출을 받았으면 네. 한번 대출을 받지 않습니까? 제가 해당이 돼서 받았다 그러면 그 대출을 갚지 않는 이상 계속 이렇게 대출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네. 기간 동안 다 해준다는 얘기입니까? 그 기간 동안에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네네. 선정 기준에 따라서 예. 이제 그 순위를 정해서 지원할 수가 있는데 음. 올해 받은 사람은 내년에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3년 동안은 받을 수가 있는 대상은 됩니다. 그럼 예산이 없으면 지원을 못 해준다? 순위에 밀리는 거죠. 순위에 밀리는 겁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최초 한 번을 해준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임대 보증 자기 보면은 임대 그 저기 보면은 이제 전세 자금을 대출을 한다 아닙니까? 예, 예. 대출하게 되면은 대출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게 있더라도 예. 그건 필요 없이 예. 대출 기간 내에 예. 한 사람이 3년 동안 예. 그렇게 우리가 보면 그 3년 동안 계속 지원을 우리 이자를 어떻게 냅니까? 뭐 달달이 내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걸 종합적으로 이자- 해가지고 계산해서 예. 1년에 예. 자녀가 없는 가정은 100만 원씩 예. 3년 동안이니까 300만 원이 총지된다는 그 얘기. 그래. 예. 제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예산서 942페이지 한번. 예, 제 하단에 빈집 정비 및 철거 사업이 5천만 원. 예. 예,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 이제 5천만 원에 편성되었습니다. 작년 5천만 원 있었습니다. 올해 5천만 원 있었습니다. 올해부터 5천만 원 편성돼 있었고 예. 내년에 이 5천만 원 또 편성합니다. 시스템 누락이 돼서 그렇게 기재가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빈집구 철거 사업 업무 보고서에는 분명히 사업이 이거 작년에 했다고 추진 실적이 있는데 지금 5천만 원 가지고 내년에도 5천만 원 사업 5천만 원 예산이 어떤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몰라 항시 뭐 사업을 하다 보면 예산을
뭐 무한정 할 수 없기 때문에 부족할 수밖에 없는데 이 정도면 뭐 우리 거제시 규모에 맞는 사업이 가능해지겠습니까? 좀 예산 부족한데 예. 일단은 동해 지역에 있는 그 빈집 중에서 네. 그 붕괴라든지 하재라든지 예, 좀 예. 이런 취약 어떤 이런 예, 안전에 예. 취약한 이 예. 빈집에 대해서 우선 정비를 하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보면 농어촌 지역에 보면 대도로변에 네. 빈집이 조금 그 예. 위험성이 있다든지 예. 진짜 도시 미관이라든지 네, 네.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은 그런 예. 부분 하나까지 한해서 예. 우리가 그 한 예산 법인 내에서 철거를 하겠다는 그 얘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또 우리 또 관광객 동선이 또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동선에 놓인 집들 우선순위로 좀 해서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업무 보고서에는 이게 7천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그게 사업 이제 맞죠? 우리가 좀 7천만 원 요구를 했는데 요구를 했는데 조금 가미됐습니다. 그럼 업무 보고서에 깔로 해가지고 예산 부서에 요구를 했음 이래 뭐 써놓죠. 그래 저희들 또 예산 확보에 또 필요한 사업은 예산 확보에 또 우리 같이 힘을 보탤 거 아닙니까? 예. 943페이지예요. 그 중간에 민간 참여형 청년주택 이거는 제가 했죠. 예, 알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예. 이게 또 신규 사업으로 된 게 좀 민간 노후주택 거린 리모델링 지원 사업. 예. 이게 이제 업무 보고서에 보니까 뭐 창호 이런 걸 해서 뭐 어떤 열 효율 높이겠다 이런 이제 사업 보고서였는데 이걸 그럼 사업 선정은 어떤 위원회를 거쳐서 선정할 이게 겁니까? 우리가 이제 이 대상 자체가 보면은 2005년 이전, 네. 2005년도 그 예. 이전에 건축된 건물 중에서 예. 조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창호라든지 뭐 단열재가 좀 그 미흡해 가지고 좀 이 에너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네. 개선이 시급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선택할 기거든요. 예. 일단 대상자를 우리가 받아 가지고 네. 그 어떤 순위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이 대상자를 선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5년 이전에 집 같으면 물론 이제 오래될수록 이제 선정이 우선순위에 들어가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예, 예. 그거는 이제 그 선정을 어떤 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겁니까? 아니면 지금 기존에 있는 위원회를 가지고? 요거는 위원회를 하는 게 아니고 예, 예. 내부에서 우리가 어떤 기준을 정해 가지고 예, 예. 기준 범위 내에서 할 겁니다. 우리 담당 직원이 직접 가서 확인을 하고. 확인하고 예. 이게 뭐 사실은 수요가 상당히 많을 것 같거든요. 이 사업을 만약 하게 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자부담이 50%가 있거든요. 예, 자부담. 예. 뭐 자부담 있어도 예. 한 개소에 얼마씩 지원한다고? 한 개소의 저 주택은 500만 원 지어야 됩니다. 예, 그 적은 금액이 아니지 예,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부담이 그럼 50%를 프로세지는 거의 500만 원. 예, 우리가 최대 1,000만 원 이제 사업비가 들면은 네. 우리가 500만 원 지원해 드리고 예. 그다음에 그 건축주분이 500만 원을 보조를 해서 이제 네. 한 개소당 500만 원을 지원해 준다. 예. 적은 금액이 아니고 그다음에 우리 거제시 전역에 5개소를 선정하겠다는 건데 예. 이게 또 보면 좀 처음 하는 사업이고 하다 보니 공무원이 좀 입장이 아주 좀 입장이 좀 빡빡하든지 또는 많은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5개소 하면 직원 너무 괴롭히는 거 아닙니까? 한 50개소 하려면 50개소를 하든지. 밥비를 차차 이게 늘려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건 면동을 통해서 이제 신청을 받을 겁니까? 아니면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면동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신청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소득 수준 이런 것도 다 할 겁니까? 이거는 뭐 소득 수준이 그건 없는데 사실상 우리가 이제 신청이 들어오면은 네네. 어떤 기준에 해가지고 소득 수준이라든지 건물 갱간 연수라든지 이런 걸 정해서 이제 순위에 네. 소득 수준이 많으면 밀리겠죠 아무래도. 그런 부분. 예, 좀 투명하게 해야 될 사업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겁니다. 네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노재현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몰라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그 948쪽에 햇들란의 아파트 임대료미 임대보전금이 이제 입주가 100% 되어서 17억 4천만 원
4,300만 원 정도 들어오네요. 예. 거기에서 아파트 관리 뭐 비용을 해서 한 9천만 원을 나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이게 17억 4,300만 원이 예. 이 공유재산 임대료입니다. 이게 보면 임대료가 1년간 연간 약 한 7억 5천 정도가 들어옵니다. 예. 예, 그 들어오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임대도 입주를 하신 분들이 또 중간에 이사를 가신 분들이 상당히 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사를 가시려면 다시 그 입주자가 선정이 된다 아닙니까? 예, 예. 선정이 되면 그 선정된 분이 또 세입으로 예. 예, 이제 이 도론 그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게 한 10억 되고 예, 총 17억 정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게 시형 공동주택 관리해서 기간제 보수, 일반 수용비, 또 도서 구입 등 해서 한 9천만 원이 나가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것 말고는 또 나가는 건 없는 거죠. 아까 그 위탁 청소라든지 이런 거는 위탁 관리한다. 그 비용은 누가 그건 하는 이제 건가요? 관리비를 가지고 관리비를 가지고 일반 분양 아파트처럼 예, 관리비로 가지고 전부 다 그 자체에서 예. 예, 비용 충당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어떻든 17억을 해서 우리 그 300만 아파트 운영 관리하는 데에는 예. 이제 또 새 아파트고 또 한 오래되지 않으면은 특별히 여기에 우리 뭐 돈이 지출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그렇습니다. 예. 법정 어떤 예. 그 뭐 어떤 예. 그다음에 진단이라든지, 예. 밑으로 봐서 저도 이것도 조금 궁금해서 그럽니다. 입주 보증금 반납 30세대, 25세대, 30세대 이제 이 같은 경우는 계약 어떻든 이제 나갈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사를 나갈 때에 예. 계약을 해지하고 예, 예. 당연히 이제 이사를 나갈 경우에는 임대 보증을 반환해야 된다. 예, 예, 그 예. 세대를 추정해 놓은 겁니다. 추정하는 예, 거.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이 나갈 예, 건- 우리 올해도 보니까 상당히 예,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 고인의 그 유로 스카이 예. 분양가 정원에 조정하느라 뭐 시장을 비롯해서 과장님 그 노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그 저 이루면의 그 공영마을 인근에 신촌 사거리 공영마을 예, 예. 인근에 그 공동주택 지금 저 계획 중에 있지 예. 500세대. 아, 그 이런 농협 앞에 그 부지 예. 그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거는 그 우리가 소노캄 인근에도 또 풀빌라 한 484세대 그런 것도 예, 좀 그렇습니다. 지금 계획이 돼 있고 예. 지금 이제 그쪽에 터널 이런 터널에서 신촌 사거리 그쪽에 이제 개선 사업은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공동주택이 들어오다 보니까 또 이제 아마 매정체도 되고 이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함께 좀 고민해서 대안을 좀 찾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한번 예. 거론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지금 우리 삼성대우 이제 이 수주가 좀 되다 보니까 호재로 보고 또 신공항이라든지 개택 역사라든지 또 뭐 우리 그 시 행정에서 도시재생, 어촌 뉴딜 이런 많은 관광 사업들을 그 제시가 좀 활발하게 이제 좀 청사진이 이제 그려지다 보니까 공공 사업들이 많이 이제 좀 건립하기 위해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재건축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그 제시가 좀 활발하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도 좀 우려 반, 기대 반 그렇습니다. 좀 잘 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알겠습니다. 또 특히 뭐 또 우리 그 대우나 삼성이나 기업이 어렵다 보니까 어차피 뭐 자구책 마련을 위해서 이제 뭐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도 팔고 한 거랍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또 뭐 재건축도 일어나고 하는데 행정에 사실은 시장님을 비롯해서 행정에 사실은 그 뭐 고충이 좀 많을 거로 뭐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뭐 소통을 해서 또 뭐 사업주는 그 뭐 부지를 매입을 했는데 또 사업을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렇습니다. 또 우리는 또 허가를 뭐 또 안 내줄 수도 없고 행정에서 그 중간에 샌드위치가 돼서 뭐 시민들 뭐 또 요구사항 이런 부분들이 고충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챙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우리 그 건축법 위반 이행 강제금도 하고 또 건축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뭐 대대적으로 위반 건축물 단속이나 지도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에도 우리 지심도 부분도 우리가 뭐 시하고 거기 사시는 주민들하고 또 그걸 했습니다. 뭐 원활하게 좀 상호 협력 상생할 수 있도록. 거기도 저번에 이제 우리 그 윤모 의원님께서도 이제 지적을 좀 했다시피 뭐 입안 건축물이나 이런 부분들은 행정성 문제라도 좀 함께 좀 지도 단속을 좀 해야 된다. 또 행정에 또 협조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안내하고 지도하고 좀 그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른 부분들은 또 앞에 또 의원님들께서 많이 또 지적을 해 주셨고요. 특별히 지금 또 뭐 건축가가 또 많이 앞으로 많이 바빠질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에 대한 뭐 대응이 좀 있습니까? 예, 아무래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뭐 언론에도 보도가 됐지만은 또 요즘에 이제 KTX라든지 신공항이라든지 이런 개발 호재로 인해 가지고 이 아파트 사업자분들께서 이제 뭐 여러 군데에 아파트 사업을 이제 하겠다 하시고 이제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많이 있고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또 삼성이라든지 그 부분 또 삼성 그 어떤 그 기업 쪽에서 이제 부지를 또 매각을 해서 그 부지에도 아파트를 추진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좀 많이 아파트 사업 시행 부분이 내년도에는 많이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하고 어떤 이런 부분을 잘 협의를 해서 예, 무리가 없도록 그렇게 업무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하고도 제가 이제 미팅도 많이 좀 직접 찾아뵙고 같이 이제 대안도 찾고 뭐 소통도 하고 했는데 특히 이제 우리 하인도 재건축 뭐 또 진행을 또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도로나 주차장 확보, 도로 또 추가 확보, 그다음에 어린이 보호구역 확보 이런 부분들도 만약에 하게 된다면은 지속적으로 좀 요구를 우리 행정에서 좀 해서 풀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노후 공동주택 주거 환경 제군의 대교에 아파트 예. 그 뭐 엘리베이터나 뭐 이런 부분을 좀 요구나 건의사항이 있었는데 또 그게 뭐 충족이 안 돼서 다른 부분도 뭐 해준 데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오래된 이야기지. 예. 그리고 우리 그 특히 이제 겨울철 되면은 이제 특히 이제 화재의 문제가 좀 많이 좀 되는데 그 미연의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나 이런 부분에 보강 지원 할 수 있도록 뭐 이 행정에서 챙겨주는 데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좀 더 자각지대가 있는지 면밀히 챙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김동선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예, 제가 조금 전에 그 질의했던 943페이지예요. 그 바로 그 밑에 노후 공동주택 공용구 거리 리모델링 뭐 이것도 이제 오래된 걸 공용구를 좀 정비할 수 있도록 뭐 지원해주겠다는 사업 같은데 설명 부탁드릴까요? 몇 페이지입니까? 943페이지. 3페이지. 아, 노후 공동주택 예. 그 부분도 아까 단독주택과 마찬가지로 네네. 공동주택 이것도 2005년 이전에 네. 건축된 그 공동주택 하나 해가지고 네. 관리사무소라든지 예. 경비실이라든지 예. 이런 그 어떤 시설들이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창호라든지 예. 단열재가 좀 부족해가지고 에너지 더 성능이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우리 공동주택 지금 지원해주는 사업은 이제 단열 그 어떤 창호라든지 이런 거는 지원 안 되니까 예. 별도로 이 사업을 그렇습니다. 만드는 것. 예. 그럼 이게 최초 사업은 도에서 최초 계획을 세웠습니까? 예, 도에서 세워가지고 12매칭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 전역에 다 시행을 하고. 전혀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시에 이제 그 의견을 받아가지고 네. 이제 수립했는데 다른 지역에 있는 도에서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 그 제시 입장 어떻습니까? 사업을 해볼랍니까? 해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매칭을 넣었습니다. 이건 중복된다는 기분이 사실 좀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일단요. 예. 그 뒷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944페이지. 그 위 상단에 상반기 민간 전문가 활동 점검 수당. 예. 이거는 이제 그 건축물 안전 점검을 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건축물 플러스 해가지고 옹백 부분도 예. 예, 이제 아, 건축물 옆에 있는 옹벽. 이 옹백도 이제 토목 전문가라든지 예. 민간 전문가하고 이제 우리 행정하고 예. 합동 점검할 때에 그게 소요되는 이제 비용을 수당을 지급하거든요. 이 점검반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점검단은 수시로 우리가 필요할 때에 예. 예, 우리 해빙기라든지 아니면 뭐 장마 시절이라든지 그러면 아니면 건축가에서 뭐 전화를 해서 뭐 아니면 점검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예. 그때에 몇 명이 필요하다. 뭐 예를 들어 옹백 점검할 부분에서는 이제 토목 전문가라든지 예, 예. 이런 분들 그 모시고 위원회 이런 게 구성되어 있는 건 예, 구성되어 아니네요. 있는 건 아니고요. 그때 필요할 때 예. 전문가들한테 전화를 해서 예, 좀 참여해 달라. 예, 그렇습니다. 이건 너무 좀 구멍구시 아닙니까? 그렇게 한다면. 그래도 1년에 보면은 우리가 뭐 해빙기라든지 장마 때 보면은 이제 그 공동주택이라든지 뭐 해빙기는 또 마찬가지로 축대라든지 이런 부분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예. 그때에 필요할 때에 예. 이분들을 모셔가지고 네, 증거를 네. 받아서 이제 예. 보수 보강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럼 몇 개수나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그거는 뭐 몇 개수보다는 우리가 옹백이라는 이런 부분은 한 100개수 정도 되고 예. 노후 건축물 같은 경우는 또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있고 하니까 예. 이 사업을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이 사업보다는 뭐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토목 분야를 이분들 모시다 보니까 예. 사실상 수당을 지급을 못했어요. 아,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예. 이분들 뭐 자주 모시려니까 이제 수당도 지급 안 하고 예. 하다 보니까 이런 아, 그동안에 했는데 그대로 뭐 말 그대로 공짜로 예, 그렇습니다. 했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공짜로 하면 그게 제대로 된 점검이 되었을까요? 그래도 그분들께서 이제 그 점검표에 보면은 또 날인도 하고 또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뭐 물론 이제 그분들이 체계적으로 이제 하겠다라는 이제 예산을 편성했는데 좀 더 하려면 좀 더 체계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아니 중요한 안전 문제를 다루면서 특히 옹벽이나 이런 건 인명까지 직결되지 않습니까? 뭐 하려면 조금 더 뭐 위원회도 구성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뭐 해야지. 그때 필요할 때 전문가들한테 전화를 해서 한다. 이거는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거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 업무 보고서 303페이지예요. 뭐 하자미는 제로화 추진 좋습니다. 이게 이제 앞전에는 품질 검수단으로 이제 사업 명칭을 해서 했던 사업이라면 그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품질검수단은 하나의 이제 이 어떤 공동주택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하나 수단으로 품질검수단 운영했고 여기 다 포함된다고. 그러니까 앞전 이제 작년에는 품질검수단이라는 명칭 사업 명칭으로 업무를 추진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공동주택 하자민원 제로화 추진 뭐 좀 더 이 하자민원을 사전에 방지하지 없애자는 그런 걸 이제 이해가 됩니다. 제일 눈에 띄는 게 하자 보수 전담팀을 창출을 시키겠다고 지금 사용 검사 후에 중간 검사 후에 이제 상주를 시키겠다 이게 가능합니까? 이거는 공무원을 갖다 상주시키는 게 아니고 그 사업 주체 있다면 시공사 있답니까? 시공사 지금 그 전담팀을 상주를 해가지고 하자 보수를 시키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어떤 규정에 이런 게 있습니까? 그건 규정보다는 뭐 당연히 하자 발생되면 시공사가 하자를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만약 일부가 있긴 있는데 좀 그거보다는 우리가 체계적으로 좀 이제 하자 보수 팀을 좀 운영을 해서 주민들이 좀 하자를 보수를 요청을 하면 신속하게 보수가 되도록 그 시공사와 협의를 해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다.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하자에 대한 거를 좀 정리를 하겠다는 얘기죠. 진작에 좀 하셔야 되는데 근데 계속 그 억울한 사람들 만들어 놓고 좀 늦은 감은 있지만은 지금이라도 좀 잘 꾸려서 그런 거 그 좀 억울한 부분들 해소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런 부분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한다고 보시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그럼 과장님 우리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그 943페이지 하단 노후 공동주택 공농부 그린 리모델링 지원 사업 이 부분 우리 조례에도 지금 경비원 등 우리 그제시 조례에도 이번에 개정을 해가지고 경비원 등 단지 내 노동자 근무 환경 개선이랑 이렇게 지원 대상한 지원이 가능한 이 조항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 경남도 조례를 한번 보니까 경남도에도 보니까 도조례 공동주택 노동자의 노동 환경 개선 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럼 이게 어디에 근거해서 그럼 돈은 이거에 근거해서 지금 지원을 한다고 봐야 됩니까? 경남도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예, 경남도 그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가 있거든요. 예. 거기에 내가 확인해 보내가지고 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원 항목을 보니까 말씀하신 게 해당될 수 있는 게 공동주택 노동자의 노동 환경 개선 사업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더라고요. 이제 뭐 그걸로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는 보면은 이제 관리사무소 공용부 시설은 다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보니까 입주자 공동 이용을 위한 카페, 뭐 회의실 등 다목적 시설 개부수도 지원 가능하도록 경남도 그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는 되어 있고, 근데 예. 말씀하신 거 그 직접 관련 있는 조항은 보니까 공동주택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 개선 사업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닙니까? 어쨌든 지원해 줄 근거가 있어야죠. 팀장님 말씀하시겠습니까? 팀장님. 예, 본 사업은 경남도의 그 녹색 건축 활성화 조합 추진 계획에 따라 가지고 그럼 공동주택 추진하는 지원 조례 예, 그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예. 단열이나 이렇게 뭐 이런 부분이라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 리모델에서 지금 현재는 공공 건축물의 뭐 보건소라든 이런 그런 리모델을 하는 것처럼 예. 예, 일반 건축물을 이렇게 지원한다 그런 개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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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정보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백운성입니다. 먼저 토지정보과 담당 팀장님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953페이지입니다. 토지정보과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6,024만 3천원이 증액된 11억 1,117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수입 수수료 수입에 정지 수입, 건물 번호판 제작 수수료에 600만원, 지적공부 정리 및 부동산 중개 관련 수수료에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개발 부담금 위임 수수료 2,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수입, 지적 제조사 사업 조정금 수입에 선창지구 외 3개 지구에 대하여 4억 원 편성했습니다. 과징금, 부동산 실명법 위반 과징금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과태료에 등기 지연 과태료 200만 원, 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 1,000만 원, 부동산 실거래 위반 과태료 1억 원 편성했습니다. 부담금에 개발 부담금 1억 원 편성했습니다. 보조금에 국고보조금, 지적 제조사 사업에 3억 7,969만 9천원 편성했습니다. 개별 공시지가 조사 사업에 5,233만 1천원 편성했습니다. 지적관리에 8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부동산 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에 2,014만 8천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55페이지 세출 예산서입니다. 토지정보과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685만 5천 원이 감액된 35억 6,012만 5천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지적관리 일반 운영비, 지적기준점 청량 수수료 1,500만 원, 검량비 120만 원 편성했습니다. 시책 추진비 1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지적관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8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지적 청량 결과도 전산화 구축, 일반 수용비, 지적 통합 문서 관리 시스템 유지 보수에 480만 원,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에 지적청량 결과도 전산화 추진에 2,252만 원 편성했습니다. 지적 임야도면 자료정비 사업에 5억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디지털 지적구축 일반 수용비에 2,645만 원 편성했습니다. 운영수당에 지적제조사위원회 참석수당 105만 원, 경기결정위원회 수당 210만 원 편성했습니다. 지적제조사관리 일반 수용비, 지적제조사 사업 감정평가 수수료 3,500만 원, 검량비 224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보상금, 지적제조사 사업 조정금, 수월지구 외 7개 지구에 20억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제조사 사업 사무관리비, 일반 수용비에 지적제조사 청량비 및 운영비 3억 7,969만 9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개별 공시지가조사 산정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개별 공시지가 조사 사업 추진에 1억 4,400만 원, 검량비 1,1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여비에 200만 원 편성됐습니다. 개발 부담금 관리 사무관리비 감정평가 의뢰 수수료 2천만 원, 개발 부담금 확인 산정 용역 수수료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반환금 개발 부담 환급 수수료 4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도로명 주소 관리 일반 수용비 1,55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운영수당 도로명 주소 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112만 원, 지명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7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검량비 도로명 주소 업무 추진 급식비 96만 원 편성했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국가주소 정보 시스템 운영 지원, GIS 엔진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에 244만 원, 국가주소 정보 시스템 운영 지원에 1,621만 6천 원, 도로명 주소 기본도 유지 보수에 1,252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도로명 주소 안내 시설물 설치 및 유지 보수에 7천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부동산 관리 일반 운영비, 일반 수용비에 1,010만 원, 검량비에 96만 원, 행사 운영비에 4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959페이지입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 운영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2,716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비, 홍보물 제작에 250만 원, 문서 발송 우편 요금에 1,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 일반 보정인 보정 업무 수당에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리정보 도로와 지하시설물 데이터 관리 일반 사무관리비 일반 수용비 270만 원, 운영수당 실무회의에 참석수당 98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 9,1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는 GPS 청량장비 이동통신요금 24만 원, 스마트 AIS 단말기 이동통신요금 156만 원, 시설장비 유지비 한국토지정보시스템 및 국가공간정보통합 측의 유지보수에 3,500만 원, 공간정보시스템 유지 및 데이터 관리에 5,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 기본경비 일반 수용비에 1,98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검량비에 2,112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국내 여비에 3,960만 원, 부수 운영 업무 추진비에 420만 원, 직책급 업무 수행 경비에 12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먼저 세입 예산 953페이지 개발 부담금 이게 이제 매년 우리가 이제 세입으로 한 1억 정도 추계를 하고 있는데요. 예. 우리 이제 업무보고 318페이지 보면 매년 건수가 뭐 한 20건 되고 개발 부담금 추진 금액이 한 8억에서 9억 정도 되는데 세입에 이렇게 그냥 기계적으로 1억씩 매년 이렇게 추계하는 거는 좀 너무 소극적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예, 맞습니다. 예. 저희들이 약 9억 정도 작년에 들어왔습니다. 세입이. 그렇죠. 올해. 네, 올해 결산이 그렇게 들어왔는데 이게 저희들이 그냥 통상 1억 정도로 잡고 있는데 그러니까 매년 그냥 기계적으로 1억씩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 금액을 왜냐하면 추계하기가 상당히 좀 아니 우리가 100% 맞출 수는 없죠. 예. 결국은 예산은 예상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상이 수년간의 통계에 의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입이 잡혀야 이게 세출로 예산을 편성하는 거예요. 전체 예산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예산 심사할 때 이자까지도 다 세입에 다 잡아라. 예상되는 그러니까 이자까지도 다 세입에 잡아서 최대한 세입을 우리가 빠뜨리지 말고 잡아야 그게 시민들한테 세출로 사업비로 이렇게 편성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개발 부담금 매년 한 8, 9억 되는데 이렇게 물론 이제 추경에 또 조절해서 편성을 하시겠죠. 그런데 매년 8, 9억 된다 이런 건 아니고요. 그렇게까지 되지는 않습니다. 아니 뭐 경기에 따라서 또 뭐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그렇게 있겠지만 되는데 저희들 수입이 그렇게 돼도 이게 지금 통상적으로 전체적으로는 9억이지만 그게 이제 올해 부가분에 대해서 징수됐다 이렇게 잡기는 또 곤란하거든요. 아니, 그래서 부가한 게 그날 그해 뭐 싹 100% 안 들어오기 때문에 뭐 이렇게 납부가 되는 건 아니죠. 예. 그런 건 감안을 해서라도 1억 세입은 조금 더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세입을 좀 추계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간연 또 세입은 또 체납관리과에서 또 잡히다 보니까는 우리한테서는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입에서.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어쨌든 개발 부담금 우리가 이제 개발 부담금 산정하기 위해서 여기 보니까 아까 957페이지에는 개발 부담금 관리비가 한 3,400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세입도 좀 적극적으로 좀 추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일단 이게 세입에 보면은 우리 지적 제조사 사업 조정금이 세입에는 한 4억으로 잡혀 있거든요. 네. 이거는 이제 토지가 이렇게 지적이 제조사 해서 이렇게 조정될 때 조정금을 이렇게 뭐랄까 수납된 조정금을 지금 추계한 것이죠. 예. 그러니까 올해 그러면 한 4억 정도 조정금이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거는 보니까 2020년 추진된 사업이죠. 이 지구는 예. 2020년도에 추진된 사업인데 조정금이 그러면 2022년 세입으로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시는 건가요? 예, 저희들이 이게 지금 부과를 하고 사업이 완전히 끝나야만 끝난 건 아니라는 것이죠. 예, 끝나고 나서 조정금을 부과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들은 2020년에 이미 다 끝났고 사업은 완료가 됐고 이제 조정금 통보를 했고 예. 그걸 이제 받는다 우리 시가. 그게 이제 내년에 이제 한 납기가 6개월 정도 되는데 내년쯤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네, 그러면 이게 전체 대상이 다 해서 그러니까 4억 정도 될 거라고 보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장선보 지역 같은 경우도 이제 완료 예정을 내년에 잡을 것이다 보고 저 상반기에. 그래 그러니까 이제 조정금이 이제 들어오는 게 우리가 통제한 게 이제 들어오는 게 한 4억 정도라고 보시는 거죠.
네, 4억 정도. 예. 그게 아니고 지금 사업비잖아요. 지금 돼 있는 게 지적 제조사 사업비가 3억 8천만 원 돼 있는 거고 이거 조정금하고 다르잖아요. 이게. 아니 이게 사업비하고. 조정금 세입에 지금은 조정금 말씀만 하시는 조정금 세입에 예, 예. 조정금 세입이 4억이라는 것이죠. 지금 예상되는 게 저는 이 너무 작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아, 그래서 예. 뭐 나가는 돈이 더 많지 않으니까 왜냐하면 세입에 보면 아니 세출의 956페이지 보면 우리가 이제 조정금 기타 보상금으로 나가야 될 게 지금 한 20억이에요. 예. 예, 이거는 보니까 2021년도에 이걸 사업을 한 이거 사업장인데 지구인데 이게 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세입이 들어와야 보상금으로 나갈 텐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20억이 지금 나갈 거라고 세출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세입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게 지금 왜냐면은 들어가는 거하고 나오는 거하고 그 기간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해인 또 막 편성을 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지급을 이제 했단 말입니다. 지급한 것은 빨리 나갑니다. 돈이 찾아가는 게 많아서 찾아가는 건 빨리 찾아가거든요. 그래서 세출이 빨리 나가는데 세입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6개월의 기간을 주다 보니까는 늦어지거든요. 그래서 올해 안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입에. 아니 그래도 세입은 예상치니까 그걸 네.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면 지금 953페이지 세입으로 잡힌 거는 이미 2020년도에 사업이 완료된 예, 완료돼 가지고 예, 받아들일 조정금이 것이다. 그러니까 기타 보상금이 나갔을 거 아닙니까? 뭐 나간 경우도 있고 지금 올해 지금 나가고 있는 중이고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예. 2020년도에 사업이 완료된 조정금은 다 우리가 지금 세부로 들어왔습니까? 지금 이 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이게 2020년도에 사업은 추진했는데 완료는 2021년도에 잡혔거든요. 이게 네. 2년 동안 사업 추진하다 보면 이 지구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세입이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라고 지금 예상하고 지금 세입을 예. 잡은 게 이거다 이건가요? 예, 예. 아, 이거 명쾌하게 일단 그게 답변이 안 되는데 그러면 일단은 지적 재조사를 해서 토지가 어쨌든 이렇게 정리가 되고 내가 내 땅이 지금 정리를 해서 좀 줄어들었다. 그러면 저는 돈을 받아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늘어난 사람은 돈을 저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시혜를 그러면 납부해야죠.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받아가는 사람은 먼저 우리 시로부터 받아간다. 네. 근데 이제 내야 되는 사람은 네. 6개월이기 때문에 그게 좀 갭이 있다 기간이. 예. 그렇더라도 세입과 세출은 들어오고 나가고는 이게 이제 정확하게 잡아야 되지 않냐. 그게 이제 금방 또 말씀드리는데 기간이 넘어가지고 기간이 지나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조정금을 내야 되는 기간이 네, 지났다. 그래서 예. 당연히 연도에 납부를 해야 돼. 납부 기간이 돼야 체납이 돼버린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체납건도 그 행정사무감사할 때 보니까 있대요. 예, 예. 넘어가 버리면은 그 세입이 우리한테 잡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그러니까 체납된 거는 아까 관연도 세입이 된다면은 그 관연도 세입 자체가 원래 금방 의원님 말씀처럼 20억이 나가면 20억이 들어와야 된다 이런 네네. 어떤 말씀 같는데 그래 해야죠 원칙적으로. 근데 당의 연도에 들어올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입을 잡고 당의 연도에 들어오지 못하고 다음 해로 넘어가면 관연도 세입이 돼 가지고 그것은 체납관리가에서 세입으로 다 잡힙니다. 그게. 네, 일단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관연도 세입도 왜 우리 이 해당 과에서 안 잡고 왜 그건 또 체납 관리과에서 잡습니까? 그 자체는 회계가 넘어가니까는 그렇게 뭐 우리 체납관리 시스템상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건데. 일단 알겠습니다. 뭐 시간이 초과돼 가지고 네,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노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에 거기 318쪽에 예, 개발 부담금 그 19건 26건 대략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여기 19건 26건은요. 이는 어떤 특정한 지역이 아니고요. 시 전체적으로 개발 부담금이 그러니까 어느 사업장 여기에 대상 사업 8개 사업을 예시를 들었는데 어디를 말하죠, 주로? 주로 보통 이게 지금 부과 대상이 많이 되는 게 예. 주택단지 개발 사업입니다. 예. 그런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개발 부담금이라는 개발 이익금이라는 의미가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법은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인데 예. 그 이제 명칭은 정확하게 개발 부담금입니다. 예. 즉 이제 개발 사업 여기 이제 설명되어져 있는 것처럼 개발 사업이 완료되어진 토지의 가격, 그것도 개발 사업을 하기 전에 그 토지 가격으로부터 이제 상승분해서 정상적인 상승가하고 이제 토지 비용을 뺀 것을 개발 부담금으로 하지 않습니까? 또 이처럼요. 예. 그러면은 이걸 이제 어디에서 하느냐 하니까 그 확인을 우리 예산 자료의 957쪽에 개발 감정 평가는 당연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개발 이제 시점, 개시 시점하고 완료 시점에 대한 감정 평가를 해야 되니까 땅값 상승분에 관한 내용이니까. 그리고 개발 부담금 확인 산정 용역 여기에는 이제 5회 200만 원씩이다. 산정 용역을 어디서 합니까? 이건요. 이거는 그 개발 공사비를 산출하는 용역 업체들이 있습니다. 예. 그게 뭐 그 업체에서 어떤 업체죠? 그게 감정 평가사가 아니고 무슨 뭐 산업 뭐 개발원 사면에서 이렇게 뭐 명칭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예. 그러면 이제 감정 평가 따로 하고 또 그다음에 이제 개발 부담금 확인 산정 용역 업체가 또 별도로 한다 이 말이네요. 그럼 여기에서 개발 부담금 확인 산정 용역하는 업체는 이제 지가 상승은 개시 시점 완료 시점에 있어서 지가 상승분은 이미 감정 평가를 나와 있으니까 이제 거기에서 정상 지가 상승분도 감정업체에서 할 거고 이제 거기에 개발 비용이 얼마이냐 이걸 이제 용역하는 업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흔히들 이걸 이제 작은 규모 형태의 CM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건설 전문 관리 회사다. 네, 그런 말씀도 됩니다. 그 누구나 이거 개발 비용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는데 그 설계를 하신 그 업체에서 제출을 하기가 곤란할 때는 용역을 줘가지고 그 공사비 산출 내역을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거든요. 그때 한다. 그럼 이제 이게 우리가 여기에서 26건 9억 그다음에 19건의 8억 중에서 좀 규모가 큰 여기에 금액은 어느 정도 되죠? 개발 부담금이 뭐 큰 경우는 1억도 넘어가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있는데 또 대단히 아파트 같은 경우도 개발 부담금 부과하는 대상인데 그런 지역은 기부 체납을 또 해보면 공제를 해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과 안 되고 보통 보면은 임야를 훼손해가지고 깎아서 개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지가 상승률이 높기 때문에 개발 부담금 이게 이제 개발 부담금이 큰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형질 변경, 용도 변경을 통해서 그 수반하는 개발 사업의 경우가 이게 개발 부담금이 이제 좀 규모가 크잖아요. 이제 그런 데 있어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이제 이걸 여기에서 개발 부담금 확인 산정 용역 업체의 규모가 이게 큰 규모 회사에서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파트의 경우 개발 부담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거제시에서 아파트에서 일어난 그 개발 부담금을
산정하는 용역 업체가 큰 아파트의 경우에는 이제 산정 용역 업체가 규모가 클 거잖아요. 그런데 규모라기보다는 그 산정할 수 있도록 그 국토부의 능력을 갖추고 등록 신고된 업체가 있거든요. 예, 우리 지역에도 있습니까? 그런 업체가요? 누구나도 할 수는 있는데 우리 지역에는 공식 그렇게 등록된 업체가 보통 부산이나 차군에서 예, 그게 그리고요. 그러면은 이게 개발 부담금 확인 산정 용역 업체가 큰 규모 사업장에서 개발 부담금이 얼마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뭐 지가 상승분은 이제 이미 나와 있는 형태이지만 거기에서 개발 비용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업이 완료한 시점에 그 사업자가 내놓는 개발 비용만으로 확인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사업 시작 시점부터 여기에 참여해서 진행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시는 겁니까? 일단은 공사가 완전히 끝난 뒤에 준공된 뒤에 이제 그 공사비를 산정해 내는데 공사비는 전부 다 들은 공사비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건축 관련 공사비는 제외되고 부지 조성에 들어간 사업비만 편성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럼 그게 사업 끝나고 나서 그게 이제 용역업체를 주로 선정하게 되는 겁니까? 예. 근데 보통은 이제 개발 부담금을 빠져나가는 방식도 여러 가지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개시 시점에 땅값을 높게 지가를 반영토록 한다거나 또는 이제 여기에 개발 비용을 어떻든 사업 향후에 이렇게 한다라면 또 조금 더 과도하게 산정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런 거를 그 별도의 또 그 평가 업체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우리 공무원이 확인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게 용역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일단 여기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김동수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저 업무 보고서에 뭐 간단하게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314페이지 자료. 지적 도면 자료 정비 사업 추진 이것은 청량을 새로 하는 것은 아니죠. 청량을 대부분이 뭐 청량 직접도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하지는 않는 경우. 예, 그럼 이 사업 내용을 잠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이 지적도면 자료 정비 사업이 지적도에 등록되어 있는 축적이 1,200짜리가 있고 1,000도 있고 그런 임야 같은 경우는 6,000에 등록있는데 그것을 서로 이제 접합을 시킵니다. 네, 네. 그러면 서로 맞지 않는 경우를 갖다가 우리 국토부에서 내리는 지침에 의해 가지고 그 지침 따라 접합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 경우. 그럼 기존에 있는 자료를 지적을 가지고 경계를 새롭게 딱 접합을 시킵니다. 뭐 전문기관에서 하는 겁니까 이게? 국토정보공사에서 합니다.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뭐 전산이 이런 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시스템은 있는데 그 용역업체는 국토정보공사. 거기에서 지금 합니다. LX인가요? 예, LX. 거기서 시행을 하네요. 그 사업비는 그러면 지금 우리 국비 보수 사업입니까? 이거는 전체 12사업입니다. 12사업입니다. 그럼 이걸 하게 되면 어떤 시민 간의 어떤 분쟁이 좀 뭐 없어진다든지 그런 좋은 점이 뭡니까? 이 사업을 함으로써 사실상 그 축적에 따른 경계라든지 또는 그 도각 간에 옛날에는 종이로 되어 있는 도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낱장으로 되어 있는 걸 접합을 시키거든요, 서로에. 그래서 거기에서 문제되는 발생되는 어떤 청량에 대한 문제점, 재산적인 관리라든지 이래서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추진하는 겁니다. 네.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 땅이 있어서 과거에 청량을 해서 딱 정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재청량하지 않고 다시 이런 어떤 도면을 정비를 함으로 해서 그게 바로 된다는 게 이해가 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여러 가지 요건에 따라서 정비를 할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 문제가 발생한다면은 현장 가서 청량해가지고 정비를 해야 됩니다. 청량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에 있어서 이 경우도 지금 청량비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게 뭐 전문 분야이니까 또요 전문 기관에서 뭐 하니까 뭐 하겠지만은 저희들이 아니 책량을 하지 않고 이 기존 있는 도면 가지고 뭐 이 구역 지점이 바로 된다는 건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데 그게 어떤 미세한 차이거든요. 예. 그게 1200에 등록되어 있는 어떤 경계선하고 예. 6000에 등록되어 있는 임야의 경계선하고 네, 이를 네. 접합을 시켜야 되는데 예. 그 약간 미세하게 차가 나가는 축적에 예. 그 부분을 이제 축적의 어떤 비율이 틀리니까 그 부분을 접합을 시키는데 그게 너무 차이가 갭이 커서 도저히 정비가 곤란하다 하면 청량을 집행할 수 네,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런 얘기 자꾸 해봐야 설주 못 알아듣습니다. 우리 그지 전체 그 전체 필지가 22만 1000필지입니까? 제일 위에 있는데 이거 우리 전체가 22만 1000필지. 우리 그제시 전역의 부동산 필지가 예. 임야를 포함해서 22만 1000필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 필지 중 3만 4천 필지를 하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적 이야기 나온 김에 요즘 지적 청량 신청을 하면 한 달씩 이상 걸리던데 그게 좀 해소가 되었습니까? 지금 한 달까지는 안 걸립니다. 한 달 안 걸립니까? 그래서 그걸 지금 우리 지역의 청량이 약간 조금 증가가 됐습니다. 예. 그래 돼서 그걸 앞에는 그 우리 국토정보공사요 지사하고도 이야기 돼가지고 네. 물량을 그때 소화를 못 해내면 다 이제 시군에다가 예. 협조를 구해서 지원을 받아 처리하라 이래가 지금 처리를 좀 했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까? 예, 이제 그걸 한번 묻고 싶어서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청량한데 앞전에 제가 뭐 직접 관련된 걸 보니까 한 달씩 기다려야 된다라는 그 제가 이야기를 듣고 무슨 청량한테 한 달씩이나 걸립니까? 그래서 알아보니까 그렇게 걸리더라고요. 직접 이제 LX 그 한국 국토정보공사죠. 예. 거기 물어보니까 뭐 한 달 걸려야 된다 이러는데 거기 한 달 걸리면 거기만 믿고 있을 수는 없다 아닙니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이 청량을 다른 데서 민간 업체는 없습니까? 지금 그래서 그런 문제점에 의해서 정부에서 이제 그 지적 청량을 개방시켜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정부 정책 이 공사 체제를 갈 게 아니고. 예, 그래 그래서 지금은 청량이 아주 누구나도 할 수 있는 용이한 지역 그러니까는 요즘 장비 조금 기술 습득을 하고 자격증을 가지고 요즘 장비가 좋아서 민간업체들이 더 잘할 것 같는데. 그래도 그게 이 사유재산권이 관련이 있다면 민간업체에 잘못했다가는 또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그 어려운 지역은 안 되고 예. 그 수치 지역이라고 있습니다. 예. 딱 전파를 받아가지고 GPS 자료를 예. 받아가지고 예. 그 지역에서 바로 수치로서 딱 하면은 오차 범위가 많이 나도 3cm 이내로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지금 개방이 돼 있습니다. 예. 어쨌든 또 뭐 정부 뭐 정책이 뭐 바뀌어야 또 민간업자들이 뭐 들어와서 지적 측량을 하겠지만 그 부분은 너무 전문 분야이고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방금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시민들이 한 달씩 기다리는 청량을 그냥 뭐 LX 공사에다가 그냥 보고 있을 게 아니고 방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좀 동료를 내서 타 지역에 있는 인력을 좀 가져와서 시민들이 그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해달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저번에 과장님께서 한번 업무 보고 때인가 한번 말씀하셨는데 서면 섬길 그거를 주소가에서 찾기 쉽고 어떤 뭐 구조나 이런 걸 요양하게 하겠다 말씀을 안 하셨는데 그 추진하고 있습니까? 예. 추진 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예. 그 부분이 저희들이 올해 업무를 끝내려 했는데 업무를 못 끝내고요. 근데 네. 넘어가야 될 상황인데 예. 이게 시범 사업을 하다 보니까는 그 행정안전부 주소 정책과에서 저희들은 요구하는 사항이 좀 많았습니다. 예. 전국 표시안이 될 수 있도록 단지 그제 시에만 설치해 가지고 끝내지 말고 전국 표시안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라 이래 가지고 그 안을 서로 조율하는데 지금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예. 사업 추진 계속 하고 있네요. 어쨌든 저희도 우리 뭐 그제 또 물론 다른 지역에도 뭐 많은 길들이 있습니다만은 또 그제 또 남파란 길을 통해서 서면 섬길 해안 그림길을 조성해서 이제 시민들과 또 앞으로는 관광객들에게 이거를 또
관광 자원으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좀 조사해서 찾기 쉽게 만드는 것도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앞으로 계속 좀 추진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요거가 예,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지적 임야 도면 자료 정비 이런 부분에 계속 이제 질의를 하는데 간단히 한 2개 해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사실은 그 바다 인접에 있는 부분들도 특히 이제 문제가 좀 될 것 같고, 여기 이제 기점이 뭐 밀리든지 또 특히 이제 또 요즘 이제 나무 때문에 임야 청량하는 부분이 좀 애로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뭐 시도 그렇지만 개인이 청량을 하려고 하면은 나무에 가리고 뭐 이래서 애로가 많은데 이런 부분들은 혹시 뭐 드론이나 뭐 방안을 강구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바다에 있는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섬을 갖다가 신규 등록을 한다는 이랬을 경우에는 드론을 활용을 합니다. 예. 그런데 그 임야에 같은 경우에는 산속에 그 예를 들어서 분할이 들어왔는데 예. 그거는 기계로서 그 시점을 보지 못하면은 그 경계점을 확인해가지고 말목을 박아줄 수가 없거든요. 예, 최고 에러, 예, 최고 에러가 겨울에 좀 합니다. 그죠? 예, 최고 에러가 그러니까 이럴 때는 나무를 좀 비든지 예, 뭘 좀 방법을 찾아야 될까 뭐지.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최고 민원이 우리도 면적이 되다 보니까 최고 에러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도 우리 그 관련 뭐 실가에 뭐 좀 산림 훼손이 될 수 있는 부분도 되니까 안 그렇습니까? 같이 함께 협업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뭐 청량으로 인해서 뭐 원인 제공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한번 협업해서 풀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바다 인접돼 있는 뭐 산이라든지 토지도 이게 이제 경계집이 바다로 갈 수도 있고 또 위로 올라올 수 있어도 그 저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도 그 바다에 이제 인접해서 바다로 침범이 되면은 그런 것도 다 찾을 수가 있습니까? 아, 바다로 기존 땅이 바다로 됐으면 그는 해면성 말소시켜야 됩니다. 네, 말소를 시켜야 됩니까? 예. 그건 개인 그 사유재산인데 그거는 또 해당이 안 됩니까? 그 만약에 뭐 거기에 무슨 사업이 돼 가지고 그쪽에 매립됐다면은 자유통제로 땅이 살아나겠지만은 예.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해면성 말소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런 저 민원들이 자기 이제 소유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갑자기 그렇게 되면은 또 조금 뭡니까 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그런데 그런 부분도 좀 최대한 민원이 좀 재산이 손해가 생기지 않도록 좀 그런 것도 조금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런 맨단이나 이런 어르신들은 생업이 바다든 농촌이든 이렇게 이제 업무에 생업에 이제 치우치다 보니까 이 좀 저희 행정이나 그 맨이나 이장님들이 계속 안내를 한다고 해도 또 놓치는 수가 좀 간혹 많은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도 좀 이 소통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2번, 3번 소통될 때까지 좀 소통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대응을 좀 적극 좀 하고 있습니까? 이게 대해서 토지주들. 예, 저희들이 일단은 토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보다 나이 드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 촌에 있는 분들한테 일일이 다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조사 하면서도 주민들 일일이 만나서 설명을 드리고 그 방법을 강구하시네. 예. 현장 사무실까지 운영을 해가지고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포락되면 소유권 상실 사유죠. 토지 소유권. 포락지요. 예, 포락지. 예. 재송토 되면 몰라도 그 기준이 만조시죠. 네, 최대 만조입니다. 만조시를 기준으로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개발부담금 확인 산정 용역, 그 957페이지 하단에 있는 그 업체들 우리가 이제 개발부담금이 많았을 때 산정 용역을 준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한 5개 정도만 저한테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이 큰 금액일 때, 아까 노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 그게 저희들이 의뢰를 한 업체. 예, 그렇죠. 예. 그 한 5개 업체 정도만 상위 5개 금액 큰 걸로 이렇게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최양 의원님 추가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아까 제가 질문한 것 중에 한 가지만 짧게 확인할게요. 예. 953페이지 사업 예산 세입
지적 제조사 조정금 수입 4억 하고요. 예. 956페이지 일반 그 보존금, 기타 보상금, 관연도 사업지구 밑에 4억이 예. 동일한 내용이죠. 여기에서 관연도라 그러면은 관연도 2020년 아닙니까? 예, 2020년도라고도 볼 수 있으시게 관연도. 아니 그래서 제가 보니까 예. 그 세입의 그 2020년도 사업을 추진해서 마무리된 그 4억이 관연도 사업지구의 보상금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관연도 여기서 관연도 사업지구를 하면 세입에 있는 선창, 오수, 중림, 장승포 지구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 금액이 그 조정금과 기타 보상금이 딱 일치하는 것 같은데 그 외에 앞에 7군데인가 있는 한 16억은 세입에 안 잡혀 있는데 어떻게 보상을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일단 그 답변은 뭐 하여튼 마치고라도 저한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개발공사 들어오시라 하세요. 아, 문화예술재단 들어오시라 하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바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들어오시라 하십시오. 거제시 문화예술재단 재단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임이사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예. 거제시 문화예술재단 상임이사 관장 장은혁입니다. 먼저 재단 각 부장들과 회계담당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2022년도 거제시 문화예술재단 출연금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라 재단 운영 휴가 일수가 많아졌으며 사업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였지만 다행히 올해 하반기부터는 당초 예정된 공연 일정을 조금씩 소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 2022년에는 시민의 문화복지 증대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전 직원이 노력하겠으며 시민께 더 가까이 가는 문화재단이 되고자 2022년 출연금 예산안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내년 재단 출연금 주요 집행 사업 내용은 우선 인건비, 경상비, 복리후생비, 시설비 등으로 집행할 예정이며 이는 재단의 사업 운영과 공공성 제고를 위한 기본 운영 경비로 출연금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우리 예술재단 사업을 위한 예산은 자체 수입 13억 3천만 원 규모로 입장료 수입과 대관 수입, 기타 영업 수입, 임대료 수입, 그리고 국비 지원 사업 등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2년 출연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출연금 세출 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예산 규모는 2021년 25억 원보다 3.0% 7,400만 원 증가한 25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세입 세출 총괄표를 보시면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출연금으로 구성되며 25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인건비는 전년도 대비 1억 1,645만 7천 원이 증액된 14억 2,235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퇴직급여는 1,450만 원이 감액된 1억 1,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는 1,923만 6천 원이 감액된 8,730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328만 원이 증액된 3,71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는 2,997만 3천 원이 증액된 2억 751만 4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수원 유지 교체비는 1,098만 8천 원이 증액된 1억 2,236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동력비는 3,600만 원 감액 편성하여 2억 5,380만 원이 되겠습니다. 평가급은 1,130만 원이 증액된 7,43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위탁관리비는 5,630만 2천 원이 감액된 6,10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는 3,269만 원이 증액된 1억 9,0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2022년 세입예산 목별 총괄조서입니다. 재단 수입 예산 중 출연금 수입은 모두 거제시로부터 받아 운영되고 있으며 총 25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 예산 총괄 및 목별 조서입니다. 지출 예산 25억 7,400만 원에 대한 내역입니다. 재단은 2022년 지방 출자 출연기관 예산 편성 지침 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세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일반 관리비 중 인건비는 정규 일반직 보수 1억 6,845만 원, 기타직 보수 6,540만 1,000원, 무기계약직 보수 1억 9,344만 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 9,506만 6천 원으로 총 14억 2,235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퇴직급여입니다. 재단은 퇴직연금제도의 최소 적립급 수준을 준수하기 위해 매년 퇴직급여를 적립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자연 증가분을 반영한 1억 1,75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5,149만 9천 원, 공공운영비로 3,581만 원으로 총 8,730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3,714만 원, 복리후생비는 총 2억 751만 4천 원으로 사회보험 부담금 1억 3,396만 4천 원과 기타 복리후생비 7,355만 원이 되겠습니다. 교육훈련비는 자체 수입 예산으로 지출하겠으며 수선 유지 교체비는 1억 2,2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력비는 2억 5,3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평가급은 7,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탁갈비는 6,1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아래 자본적 지출 1억 9,070만 원에 대한 내역입니다. 재단 건물 노후화로 인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부분으로 건물 옥상 방수, 조경구역 정비, 방화문 교체 공사, 소극장 조정실, LED 조명 공사 등을 통해 공연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시설비 및 부대비로 9,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취득비는 8,980만 원으로 에너지 절감용 소극장 무대 냉난방기 구매에 1,480만 원과 무대 조명 정밀 조작을 위한 조명 컨트롤 콘솔을 구입하는 데 7,500만 원이며 기타 공기구 비품 자산 취득에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출연금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으며 세입 및 세출 예산 상세 내용은 제출된 9페이지 이후 예산안 산출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문화예술재단 소관 업무보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업무보고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찾아가는 미술관 408페이지입니다. 네네.
우리 그 면단 행복문화센터 학교 등을 찾아가는 미술작품 감상 기회 마련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게 상문동 문화센터에서 했을 때 저는 참 좋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만 우리가 거제시에 있는 그 예산 양달석 선생님께서 이제 유일하게 지금 4등에 예. 그 조금 지금 마련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우리가 문화예술과에 보면은 그 예산이 한 1,000만 원 정도 잡혀가지고 아이들과 뭔가 한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 문화예술회관하고 그 문화예술과하고 우리 그 후원회 사업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회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그때 이제 뭐 사업을 할 때 우리 미술관도 그쪽에 가서 이동을 해가지고 같이 2층에 이제 미술 전시도 해주고 그 이제 사업회에서 같이 사업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전시도 하면서 아이들이 뭔가 와서 뭐 그림을 그린다든지 이렇게 하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해서 우리 관장님께서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찾아가는 미술관 할 때 우리 그 4등에도 한번 할 수 있도록 한번 기회를 주시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야겠습니다. 또 407페이지 보니까 우리 거제의 명소 음악회 돼 있는데 앞 페이지에 그 옛날 계룡산 정상에서 한 이런 음악회로 보면 되겠습니까? 네, 우리 또 특히 우리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는 남부면의 수국 축제 현장이라든지 또 장목에 있는 매미성 그래서 외부 관광객들과 함께 어울려서 할 수 있는 야외 음악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음에는 계룡산은 안 할 것이다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제 외부 관광객들하고 거제 시민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건데 그러면 여름에 하시겠다 그죠? 뭐 여름뿐만 아니고 뭐 가을까지 봄부터 가을까지 한 번 정도 이렇게밖에 못 하겠다 그죠? 2천만 원 같으면. 그런데 이제 여러 번 할 수 있습니까? 예. 보통 한 500~600이면은 그래서 좋은 연주자와 함께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설도 이용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한 4번 정도, 4회 정도 가능하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3, 4회 정도는 저희들이 나갈 예정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은 뭐 어쨌든 거제에 있는 명소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면은 사전에 이렇게 홍보를 해주면 우리 거제 지역민들도 이용을 하고 관광객들도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정기평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재단이 생긴 지가 내년이 되면 이제 20년째 안 됩니까? 20년째가 됩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제 문화예술의 어떤 그 욕구 충족을 위한 그런 역할들을 20년 동안 해오신 그 재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제 예산이 조금 그 상향 조정됐습니다. 올해보다. 네, 한 7천여만 원.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지난번에 뭐 행정사무감사 때도 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했지만 그 뭐 예산보다는 업무 보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거제시에서 위탁을 줘가지고 코엔스가 운영하고 있는 포레스트 호텔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이걸 좀 예산을 보니까 없던데 이제 뭐 더 이상 이번 계약 이후로는 하지 않겠다. 이거 사실 또 뭐 적자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리모델링 계획을 좀 세워가지고 예산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단체들이 그 문화예술 회관에 가면 뭐 문화예술의 산실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좀 탈바꿈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20년 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시설 보완 겸 해가지고 리모델링비를 반드시 좀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지금 이제 장승포, 옥포, 고현 이 세 군데서 지금 도시 재생 사업을 하고 있고 또 능포하고 거제면에서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도시 재생 사업과 연계된 문화 콘텐츠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우리 문화예술재단에서도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그리고 연계할 수 있으면 연계 좀 해주시고 옥포 같은 경우에는 그 문화예술의 거리 이래가지고 명명도 하고 문화예술의 간판도 달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뭐 거리 프린지라든지 아니면은 그 찾아가는 음악회 내지는
그 뭡니까 이거 그 기획 전시, 거리 전시죠. 뭐 이런 것들을 또 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업무적으로 보면 이제 기획 전시가 지금 4,900만 원 이렇게 그 7건 해가지고 돼 있는데 사실 우리 전시관 기능이 타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시설이 낙후돼 있고 대형 전시는 하지 못하는 그런 불편 부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도 좀 그 거제시에 알맞는 용역비를 좀 책정을 해서 제가 볼 때는 문화예술재단이 뭐 문화예술가도 있지만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전시 공간을 어떻게 할 거냐 또는 새로운 어떤 공공건물이나 이런 게 들었으면은 전시실을 좀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좀 그 노하우가 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네. 예, 그런 부분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거제 시립박물관이 지금 지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내년부터 예산이 편성이 되고 또 기본 설계 또 실시 설계 이런 게 이제 진행이 될 텐데 거기도 좀 관심을 갖고 이게 이제 위수탁이 되면은 재단에서 맡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좀 관심을 가져라 이 말이죠. 네, 뭐 좀 우리 재단의 변화의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둔덕이의 박물관을 어떻게 운영하실지는 또 우리 시의와 함께 또 이야기가 돼야 되겠지만 뭐 저희들이 맡게 된다면은 또 미리 또 거기에 대한 뭐 연구 또 타지에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재단이 박물관을 함께 하는 어떤 경우가 있는지 뭐 면밀하게 또 저희들이 미리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 뭐 거의 20년 재단이 됐기 때문에 이제 변화의 시기는 반드시 필요하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하여튼 뭐 고생 많으신데 지금 하고 있는 거에 어떻게 하면은 20년 된 그 재단을 탈바꿈 시킬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고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동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장님 고생하십니다. 네. 예. 관장님 이거 우리 2020년도 재단의 예산 재정 규모를 보면 7,400만 원 늘었습니다. 네. 예, 7,400만 원 늘었고 뭐 눈에 띄는 거는 이제 인건비가 뭐 1억 1,600만 원 정도 늘었고 그에 이제 비추어 보면 나머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뭐 교육비라든지 이런 거는 좀 줄었습니다 오히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말씀은 인건비는 어떤 뭐 인건비 상승분에 의해서 내렸다고 전 치더라도 관장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우리 문화예술회관이 어딜 내놔도 뒤처지지 않는 규모와 위치에 있고 좋은 시설인데 이제 저런 시설을 유지 관리하고 또 공연을 하고 이를 하려면 오히려 다른 예산들이 좀 더 늘어나야 또 제대로 된 사업을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이 다른 예산은 좀 줄었는데 이를 왜 줄였습니까? 이걸 뭐 좀 아낀다고 아낀 겁니까?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 줄어들었습니까? 그동안에 뭐 저희들이 또 뭐 수선하고 또 구입해야 될 걸 또 네. 구입을 했고 그다음에 이 안에서 사실은 이제 우리 행정부에서 이렇게 출연 기간 그 항목을 네. 조정하는 데 있어서 어느 건 늘고 예. 이쪽으로 이제 항목을 이관을 해서 예. 뭐 그런 부분에서 조정을 한 부분입니다. 네. 뭐 저희들이 꼭 필요한 것은 사실은 이제 사업을 위한 예산인데요. 예. 그건 저희들이 뭐 국비를 활용한다든지 지금 당장 지금 코로나 시국에 예. 큰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조금 지양하고 조금 더 시민과 함께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좀 전문적인 일들을 이렇게 시행하고자 합니다. 아니 이제 업무 보고서에 보면 새로운 사업들 한 3가지 정도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찾아가는 미술관, 뭐 교가 제작 또는 또 그제 공연 문화 콘텐츠 제작 뭐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사업비가 더 늘어야 되는데 인건비 말고는 오히려 줄었으므로 좀 의아스럽다. 그래서 그제 시의 출연금으로 이제 운영하는 재단이다 보니 그제 시 눈치 너무 보는 거 아닙니까? 네, 뭐 그건 아니고요. 예.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예. 뭐 평상시 같으면은 예. 큰 대중 공연 뭐 2억씩 3억씩
또 뭐 뮤지컬 같은 거 그런 건 사실은 지금 코로나 시국에 또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국비를 지원을 많이 받아서 또 아까 같이 거제 문화 콘텐츠 사업 같은 경우에 내년에는 우리 그 메르디스 빅토리오 그다음에 한미수교 14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거제가 제작을 해서 공동으로 제작하는 겁니다. 파주하고 순천하고 저희들이 메르디스 빅토리 이야기를 오페라 음악극으로 이미 작곡이 되어서 또 그 시와 협의를 다 거쳤고 이제 국비 신청만 남았습니다. 그런 공연을 할 때는 그런 걸 통해서 저희들이 뭐 세 군데에서 5천만 원씩을 내면 1억 5천, 그다음에 국비에서 50% 1억 5천을 해서 3억 정도의 음악회를 만들고 뭐 그런 걸 하면서 좀 뭐 이렇게 가치 있는 공연은 하되 경비는 아끼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당분간 예산을 그러니까 우리 거제문화예술재단이 거제시 문화를 장달하고 또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게끔 제 1선에 있고 또 앞장서줘야 됩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이 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거제시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재단이지만은 거제시 눈치 너무 보지 마라. 거제시 예산을 지금 예산서를 보면요, 지금 급하지 않은 예산들 좀 많이 좀 쓰고 있습니다. 급하지 않은 예산. 그러나 저렇게 큰 시설을 운영하면서 있어 임금비 말고는 오히려 줄었다라는 게 좀 의아스럽습니다. 좀 대폭 늘려서 이리저리 눈치 보지 말고 우리 거제 시민들 문화 창달을 위해서 좀 힘써주시고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달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2023년도가 아까 정기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20주년이 됩니다. 그걸 통해서 변화를 해야 되는데 일단 시설비에 지금 저희들이 무대 공사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호텔이 이제 나가게 되면 그것을 우리 문화 체험 시설로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하는데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걸 이렇게 균형 잡힌 쪽에서 그런 예산이 잡혀 있으니까 좀 눈치를 보신 것 같아요. 그런데 과감하게 예산 요구하십시오. 그래야도록 하겠습니다. 하십시오. 그리고 좀 업무 보고서에 보니까 뭐 교과 제작 또 찾아가는 미술관 이런 거 좋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거 꼭 실행해서 행정사무관상 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 찾아가는 미술관 그거 소장품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이에 아주 신청사에 가보니까 마침 도서관도 잘 지어져 있고 그 앞에 갤러리도 있는데 마침 그곳에 사서가 어떤 방법을 몰라서 그래 하는데 저희들이 이미 찾아가니까 정말 반갑게 맞아주고 시설도 잘 복도에 조명 시설까지 전시하도록 잘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뭐 그런 시설들을 이용하고 앞으로 도서관이 뭐 장승포도 리모델링 되고 뭐 이래 하면 저희들이 그런 미술관 사업들은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사업 주님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관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그 업무 보고에 402페이지 기획 공연 사업에서 기대 효과에 수도권과 지역의 문화 격차 해소 및 시민 문화 향수권을 신장하겠다. 제발 수도권과 지역 문화 격차를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그러려면 가장 핵심이 무대와 음향인 것 같은데요. 그 아마 저도 현장 갔을 때 아마 그거 이제 진행하고 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제 공모 사업에도 신청하시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얘기는 그냥 말뿐인 거예요. 그래서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우리 시와 내년도 예산 그 준비 사업을 무대 개선을 위한 것을 면밀히 또 함께 협조하고 또 국비 지원 방안도 한번 찾아보고 도비 지원도 찾아보고 이렇게 해서 무대 개선을 조속히 이루어서 그쪽에서 뭐 우리나라 어떤 뮤지컬이 와도 거제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장승포 항에서 그 대형 콘서트 아니 대형 뮤지컬 이런 거 볼 수 있도록 좀 꼭 기획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다양하게 미술전이나 하여튼 뭐
전시회 공연을 하는데 공연은 주로 야간에 합니다. 네. 근데 전시회 부분은 사실 주중에 뭐랄까요? 이게 뭐랄까 오후 한 6시까지 6시 이렇게 하니까 합니다. 아, 이거 좀 예를 들면 뭐 직장인들을 위한 뭐 그런 좀 직장인들도 전시를 좀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좀 네. 방법을 좀 찾아주셨으면 예, 뭐 공공기관 가지고 있는 전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에서는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아이디어는 공연이 있는 날은 공연장에 공연은 주로 저녁에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연이 있는 날은 가능하면 대관 시설이나 대관 전시나 또 우리 기획 전시를 통해서 주최자한테 오늘은 공연이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좀 늦게까지 할 수 있도록 미리 한번 협의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관장님, 우리 그 거제시 문화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그 코로나19 시국에 심신이 지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뭐 문화나 버스킹이나 뭐 찾아가는 뭐 문화 행사에 해주신 덕분에 이제 위안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관장님께서 여기 우리 시에 부임하시고 공모 사업도 많이 하시고 코로나19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방안을 함께 마련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또 활발하게 또 우리 거제시의 문화예술인들을 위해서 또 저변 확대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계시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예술인들의 그 사무공간이나 뭐 또 덧붙여서 또 문화예술인들을 또 뭐 좀 민원이 있는 부분도 또 청취를 해서 또 반영이 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도 현장에 찾아갔지만은 문화예술회관을 잘 지어놓고 시대에 맞게 또 루프 탄압이나 뭐 옥상 부분에 개선을 좀 해서 조명도 좀 단다든지 해서 좀 장승포 항하고 조명이나 경관 조명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다는 네. 그때 대안도 내놓고 같이 고민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네, 네. 문제는 사업비 마련인데 사업비 뭐 시민을 위해서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사업비 마련에 좀 더 시장님하고 예산 부서하고 좀 그걸 예산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같은 지금 마음이거든요.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를 같이 뭐 기울여 주십사 하는 당부이기 때문에 그래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뭐 우리 거제 예술인 저변 확대를 위해서 뭐 더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장비나 그에 대한 뭐 적극적인 적극적인 이 문화 발전을 위해서 더 많은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뭐 이 자리에서 시간 관계상 문화합니다. 좀 더 해주면 노력을 더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시민의 입장에서 또 시민과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 또 우리 예술인과 함께하면서 할 수 있는 일들 많이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옛날에 음악은 못하지만은 바이올린을 가지고 매미성에 한번 갔습니다. 가서 사진만 찍고 왔습니다. 못하지만은 그런 게 이제 볼거리, 관심 유도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감한 도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람 언덕이라든지 포로수자들 많은 부분에 수요보시라든지 좀 찾아가는 부분을 확대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동구면에도 야외 공간을 무대를 잘 만들어 놨던데 뭐 이번에 가서 그쪽에서도 또 공연할 수 있는 방안들 찾고 문화의 날을 이용한다든지 그다음에 또 저희들 찾아가는 음악회 예산을 들여서 하고 싶은 생각이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찾아가는 음악 부분이 참 번거롭고 좀 손도 많이 가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거제시 문화예술재단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